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열고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사원별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상반기라는 게 있고 우리 하반기라는 게 있대요. 우리 상반기는 전부 다 이제 C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우리 하반기는 이제 D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얘네들의 우리 표준 편차와 우리 분산을 이제 정수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에버리지다, stdv.s다, var.s다, int다, rant다.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줄 때는 stdv.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는 var.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런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이런 함수들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정수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싹 다 이제 구한 다음에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int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때 이런 이제 stdv.s다, 우리 var.s다 이런 함수는 우리가 기본 함수요. 기본 함수 우리 썸이다, 에버리지다, 카운트다, 카운트 a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과 사용법이 똑같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함수 이름이요. 우리 stdev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점 찍어주고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상반기 데이터를 싹 다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구해진다고요. 그리고 분산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var.s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의 데이터들 요만큼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만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의 표준 편차하고 분산의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구한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하반기까지 싹 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구했을 때 그때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stdv.s 요 함수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int로 이렇게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var.s라는 그 함수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int로 이렇게 이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때 그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tdv.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했고 var.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상반기 그 데이터의 분산값을 그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 값들을 이제 구해놓고 그 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이제 int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사원별 실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반기라는 게 있고 후반기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전반기다 후반기다 해서 H열에 I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실적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실적이 모두 이제 3위 이내인 그 사원수를 아예 1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는 서원수,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는데 요 count if s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럼 또 계속해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것만 이제 계속해서 추가해서 우리가 계속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모두 다 실적이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찾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반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라지라고 쓰고 우리 전반기 이 실적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전반기 실적 중에서 3등인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전반기 데이터를 쭉쭉쭉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등이 지금 395가 되겠죠. 그리고 2등이다 그러면 이제 392가 될 거고 3등의 그 실적이 우리 389가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내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지금처럼 389 요 값이 나온 건데 3위 이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한 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큰 거 그러면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3등의 점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한 이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라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count if s 시작하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내가 전반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달라?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우리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위 전반기 실적 중에 3위 데이터 우리 389가 지금 이곳에서 계산이 됐고 이 값보다 큰 거 그러면 우리 1등의 그 실적과 2등의 실적이 나올 거고 같은 거라는 거 요것도 이제 같다라는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3위까지 요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이 값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함수식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앞에다가 쓴 거 크거나 같다. 요 부등호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서 라지 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라지에서 나온 그 값 있죠? 그 값이랑 앞에다가 쓴 이 부등호랑 이어라 연결시켜서 이제 조건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후반기 것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후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후반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크거나 같은 걸 찾는데 어떤 값보다 우리 후반기에 세 번째로 큰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후반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count 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2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라는 함수를 가지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적이 3일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우리 후반기 데이터가 이곳에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3일 이내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써준 겁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count if s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뭐 크거나 같다 1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때가 있죠. 그때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직위 중에서 과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과장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어떤 특정 셀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셀 주소만 쌍따옴표를 묶지 말고 그냥 셀의 주소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뭐 G의 1번 셀이다 그러면 G의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문제 풀었듯이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어떤 특정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이제 구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로 우리가 부등호만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함수를 우리가 써서 이 함수 결과에서 나온 그 값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셀에 들어있을 때는 그 셀 주소만 그냥 찍어주면 돼요. 쌍따옴표 없이. 그리고 어떤 값 이상인 거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뭐 어떤 특정 글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에서 조건을 쓸 때 그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거는 우리 count if s만 그런 게 아니라 sum if s, 그리고 average if s, 그리고 그냥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런 함수에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형식, 조건을 쓰는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지역 번호라는 게 있대요. 지역 번호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지역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0이면 청주다, 1이면 제주다, 2면 대구다, 3이면 광주다, 4면 속초다, 5면 목포다, 6이면 경주다, 7이면 고성이다, 8이면 군산이다, 9면 강릉이다. 이렇게 출장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번호에서 마지막 요 한 자리를 꺼내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를 봤을 때 write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숫자를 이제 꺼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마지막 요 숫자를 이제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지역 번호를 봤을 때 뭐 88도 있고 61도 있고 44도 있고 96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막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10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자리 요 1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 1의 자리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꺼내올 거냐? 우리가 요 모드라는 함수가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번호를 나누기 10을 해서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요 마지막 한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자리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mod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번호를 우리가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나머지 값이 이제 8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요 한 자리가 이제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자리 값을 구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지금처럼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8이 6이 5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지금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이 2, 3, 4, 5, 6, 7, 8, 9 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0이면 뭐라고 출력해 줘야 돼요? 0이면 이제 청주라고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이면 이제 제주라고 출력해 주고요. 2면 대구라고 출력하고 3이면 이제 광주 요거 이제 출력해 주고 4면 이제 속초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면 이제 목포를 이제 출력해 주고 6이면 이제 경주라고 출력하고 7이면 이제 고성이라고 출력해 주고 8이면 이제 군산이라고 출력하고 9면 이제 강릉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0이다, 1이다, 2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게 우리 지금 모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놓은 거죠. 해서 모드라고 우리가 써주고 지역번호를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지금처럼 0부터 9까지 그렇게 있다고요. 그때 이제 나머지 값 mod라는 함수를 구했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출장 지역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choose라는 요 함수 이제 이용할 거예요. choose라는 요 함수는 생김새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A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B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D 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썼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A다, B다, C다, D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다. 이 4개 데이터 중에 choose 선택해라. 몇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A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인수를 2를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 C가 나올 거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choose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choose 함수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인수 값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숫자, 이 인수를 쓸 수 있는 게 1부터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0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인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값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이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지금 여기서는 1이 나오겠죠. 여기서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 6, 7, 8, 9, 1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MOD 한 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하기 1을 맨 뒤에서 이제 해줄 겁니다. 여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이 choose라는 요 함수의 인수로 0이라는 값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서 1부터 10까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을 때 1이면 청주다, 2면 제주다, 3이면 대구다 해서 10일 때 이제 강릉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MOD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 MOD 여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9가 나올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이제 0이라는 값은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쓴 거 MOD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를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요걸 이제 우리가 싹 다 이제 choose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choose라는 함수를 묶어서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거 MOD로 계산한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그러면 MOD 더하기 1 하고 요 값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요만큼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출력해라? 청주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2라고 나오면 제주라고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3이 나오면 대구라고 출력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4가 나오면 광주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이제 5가 나온다면 속초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6이 나오면 목포라고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7이 나온다면 경주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그때 8이 나오면 고성이라고 출력해주고 만약에 9가 나온다면 군산이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10이 나온다면 우리 강릉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 줄로 표현이 돼서 잘 보이지 않죠?
자,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군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끝나는 그 번호가 이제 지금은 8번이죠. 8번이니까 군산 얘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끝나는 번호, 그 밑에 이제 끝나는 번호가 지금 얘는 이제 1이니까 우리 이제 제주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번이에요. 4번일 때는 지금처럼 속초가 나오면 된대요. 속초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얘는 이제 6번입니다. 6번일 때는 우리 경주가 나오면 되겠죠? 경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번. 5번이다. 그러면 5번은 목포가 나오면 된대요. 목포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0번입니다. 0번일 때는 우리 청주가 나오면 된대요. 청주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번이요. 9번일 때는 우리 뭐가 나오면 돼요? 강릉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2번입니다. 2번일 때는 우리 대구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MO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번호를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마지막 한 자리를 꺼내온 거죠. 마지막 자리를 꺼내왔더니 인수가 시작하는 게 0번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추주함수에서 0번이라는 그 인수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추주함수에서 1이라는 그 인수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값이 1이 나오면 청주다, 2면 제주, 3이면 대구하고 쭉쭉쭉 이제 10번까지 싹 다 이제 써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가전제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판매량이 있대요. 자, 우리 판매량이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판매량의 누적량이라고 했어요. 누적량이 우리 600 이상이면 2차 달성이다. 400 이상 600 미만이면 1차 달성이다. 400 미만이면 공백. 이거를 이제 판매 현황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판매량의 누적량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판매량의 이제 누적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 누적값을 구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이 판매량 96이 되겠죠. 이 두 번째 칸에서는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세 번째 칸의 누적량을 구할 때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 세 칸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서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 네 칸의 이제 합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섯 번째 칸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요 다섯 개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누적 합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그 합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 거 누적 합계 구하겠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더해달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 두 번째 거 여기 칸을 만약에 누적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누적 합계가 계산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sum이라고 써주고 자 지금 우리 판매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G의 17번부터 G의 17번까지 이 값들의 우리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값은 시작하는 이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해서 앞에다가 이 시작하는 위치 G의 17번은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 위치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뒤에다 쓴 거 어디까지 요 범위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96이라고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누적하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거 요 식 한번 보자고요. 요 식은 지금처럼 얘를 따당 하고 이제 찍었을 때 우리 시작하는 위치가 G의 17번이니까 무조건 이 범위부터 요만큼 G의 20번까지 이것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 네 칸의 합이 여기 이제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셀, 마지막 칸을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판매량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칸이요. 그 위에 칸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해준 겁니다.
해서 우리가 누적할게요. 자, 누적 합계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아예 공식처럼 외우세요. 누적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작 주소를 써주고 그리고 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끝 주소를 써주죠. 끝 주소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시작하는 주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주소를 우리가 절대 참조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시작하는 주소는 변하지 않고 이 끝나는 셀의 주소만 계속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요게 이제 누적할게요. 그럼 지금 여기다가 쓴 요 썸이란 요 함수가 누적합계를 구한 거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if 함수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방금 누적합계를 구했다. 이 누적합계가 6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600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2차 달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1차 달성을 출력할지 빈 공백을 출력할지 뭘 출력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if를 써서 우리가 또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if라고 써주고 다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누적합계 구한 거, 그 식이 나오죠. 내가 누적합계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400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1차 달성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 2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2번 썼으니까 가로를 이제 2번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얘는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누적 판매량이 우리 181이니까 또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또 283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400 이상이죠. 400 이상이니까 이제 1차 달성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데이터는 504예요. 504니까 이제 1차 달성이 나올 거고 그 밑에 값도 이제 580이니까 1차 달성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데이터는 이제 600 이상이니까 2차 달성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누적합계를 구한 게 60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600 이상이라면 이제 2차 달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그 뒤에 있는 if가 이제 거짓일 때죠. 만약에 600 이상이 아닐 때 거짓으로 넘어갔더니 우리 if가 또 나왔어요. 해서 그때 이제 누적합계를 구한 게 이제 4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본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죠. 400 이상일 때는 1차 달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차 달성을 출력하는 그 조건을 봤을 때 400 이상, 600 미만인데 지금 여기서는 400 이상만 우리가 조건으로 써줬죠. 600 미만은 안 썼어요. 왜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 if에서 600 이상이야 물어봤는데 600 이상이 아니래요. 아닐 때만 이 뒤로 넘어오죠. 그러면 600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600 미만이라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600 미만이야? 그건 안 물어보고 그냥 400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여기서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다.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세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제품 수출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제품 코드라는 게 지금 여기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제품 코드에 앞에 있는 그 세 문자와 우리 수출총액은 지금 우리 B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환율표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환전총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전총액을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환전총액이라는 거는 수출총액 나누기 국가별 환율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총액은 이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찍어주면 되고요. 이거 나누기 국가별 환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표 5번에는 국가별 환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별 환율표라는 거 이거를 이제 참조해서 각각 국가들마다 환율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별 환율표 요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을 구해 와야 돼요. 이 환율은 국가 코드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국가 코드가 지금 들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 환율도 지금 행 방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될 텐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h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h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일단은 우리가 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일단 세 글자를 먼저 꺼내오고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얘네들이랑 서로 이제 비교해서 그 국가에 이제 해당하는 그 환율들을 각각 우리가 가지고 오면 돼요. 그때 이제 왼쪽에서 이제 우리가 세 글자를 꺼내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left라는 함수 먼저 쓰자고요. 여기다 이제 left하고 left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국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그 함수가 나왔죠. 자,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요. 그때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행 번호 써주고 그리고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인덱스 함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범위다, 행이다, 열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는 이제 환율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환율은 무조건 이 행에 들어있어요.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무조건 다 이 행에 들어있고 국가 코드가 이제 USD냐, AUD냐, GBP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 번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코드가 USD라면 우리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2행 1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코드가 AUD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2행 2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코드가 GBP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2행 3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로 내가 범위를 이만큼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환율을 가지고 올 건데 환율은 전부 다 이제 이 행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행 번호 쓰는 자리에다가 2하고 i의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코드가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 번호만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 번호를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열 번호는 이제 국가 코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UD라면 그때 이제 열 번호는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죠. 2가 나와야 되고 내가 만약에 USD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열 번호가 1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가 코드로 GBP 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 번호는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이 국가 코드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쓸 수도 있고요. 0을 쓸 수도 있고 1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매치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으로 어떤 걸 쓰냐 그거는 지금 이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때 그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 되어 있다.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에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찾을 값으로 지금 여기서 레프트 함수로 구해놓은 거 있죠? 이 값을 찾아라. 그때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만큼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범위의 값을 봤을 때 첫 번째 글자가 U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G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옵션으로 0을 이제 쓸 겁니다. 0은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0으로 써서 이 AUD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그렇게 이제 써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AUD가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결과가 2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USD라는 요 값을 이제 찍었다. 그러면 이 USD랑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결과가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내가 만약에 GBP라는 이 데이터를 찍었다. 그러면 GBP는 이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의 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left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잘라내게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match라는 함수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match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 방금 내가 left 함수로 구한 거 그거 찾아달라. 그거를 이제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근데 지금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 거를 찾든 이거를 찾든 마지막 데이터를 찾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라고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옵션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우리 AUD는 지금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 값을 이렇게 이제 반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USD니까 USD가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1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GBP니까 얘는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 해당하는 이 국가 코드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렇게 이제 위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위치 값을 구했죠. 이 위치 값을 우리가 이제 열 번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인덱스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건데 인덱스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 우리는 환율을 가지고 올 거예요. 환율은 무조건 2행에 있으니까 2행 2열의 값을, 2행 1열의 값을, 2행 1열의 값을, 2행 3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그 각각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그 환율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썼던 요식은 싹 다 이제 열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 시작하자고요. 자, 인덱스라고 써놓고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해 놓고 이 범위에서 몇 행? 2행 몇 열? 우리 매치열이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매치 함수가 싹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인덱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인덱스를 썼을 때 이 범위는 무조건 이 범위가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67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AUD니까 지금처럼 867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두 칸은 지금처럼 이렇게 USD니까 1122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우리 GBP니까 GBP가 1591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을 전부 다 각각 이제 전부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게 우리 국가별 환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다가 수출 총액 나누기하고 요걸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수출 총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 수출 총액 나누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환전 총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B의 28번이 우리 수출 총액이죠. 수출 총액 나누기 뭐 해달라? 국가별 환율을 지금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제 구해준 거죠. 해서 지금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2라고 쓴 게 우리 행번호요. 행번호는 왜 숫자로 써줬어요? 우리가 지금 인덱스 범위로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우리는 환율을 가지고 올 건데 그 환율은 전부 다 이제 이 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행번호 2를 직접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요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구한 게 우리 열번호를 구해준 거죠. 이 열번호는 국가 코드가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때 매치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게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제품 코드에서 앞에서 세 글자를 꺼내왔죠. 그 값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AUD가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값을 우리가 매치로 구해서 그걸 이제 우리 인덱스 함수에서 열 번호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5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그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